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자들을 무려 50%까지 의무적으로 할당제처럼 뽑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물론 수능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금 현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어요. 점점 이 시대가 수능 점수와 대학 간판만 단순하게 바라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당장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경력이나 구체적인 능력 위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실제로 오고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명문대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그 지방 대학 출신자들을 30% 뽑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20%를 더 끼얹어가지고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들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0%를 할당제처럼 뽑는 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20%를 더 끼얹겠다라고 하고 있죠. 50%를 의무적으로 지방대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공정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공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이니 형평이니 이런 것들이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자기들 딴에는 잘하는 짓이라고 지방대생들을 50% 할당제처럼 따로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의무 고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정과 정의로부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들이 표를 얻기에는 좋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느냐? 올바름에 대한 과도한 병적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 세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올바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전혀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벗어난 정치공학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 탁상 공론적인 접근들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성과 형평성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깃발만 화려하게 나부낄 뿐 그 밑에 진짜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다문화 가정이니까, 너는 소수인종이니까, 너는 이러니까, 너는 저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가산점을 퍼주겠다.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예외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특혜와 가산점 전용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된다는 인재 선발의 기본적인 본질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조직, 실무 능력과 구체적인 업무 적합성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리저리 개판 5분 전인 사람들을 뽑아놓은 조직이 과연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기준으로 뽑질 않았으니까요. 오너의 역량껏 최대한 직무에 적합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준을 놓고 사람을 가려 뽑아도 부족한 판국에 세계적인 다른 대기업들과 다른 조직들과 경쟁해가지고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판국에 온갖 정치적인 논리와 이념적인 인기, 영합적인 기준이 끼어들어가지고 잡탕을 만들어버린다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거듭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거대한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갖다 박아 넣어줄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 정치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거시적으로 앞으로 어떤 운영으로 나아갈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그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이고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취준생 동생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어디 찍으셨습니까? 지난 총선 때는 누구 찍으셨나요? 자, 물론 억울한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억울한 케이스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정말로 별 생각이 없이 단순히 그동안 전교조 학교 세뇌 교육 받아왔던 거, 그리고 메인스트림의 미디어들이 만들어왔던 그 막연한 이미지에 따라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래 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는 생각조차 안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사회를 끌고 나갈 것인가를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하고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흔히 오늘날 우리 젊은 국민들을 보고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의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아깝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성할 점도 같이 눈여겨보자면 각종 시험 점수나 토익 점수 같은 단순한 스펙 쌓기에서만 그럴 뿐 학교나 학원에서 떠먹여주지 않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보려고 노력을 애썼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거시적인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정의니 공정이니 형평성이니 균형이니 이런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정치 논리들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느냐, 아니면 자기 머릿속의 색안경, 필터에 따라서 현실도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왜곡해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 재미있는 동물이라 가지고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후자 쪽에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오작동과 오류가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정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가지고 약자들을 배려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작동하지? 이거 세상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 세상 잘못이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시죠, 여러분? 근데 문재인이나 이낙연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애들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작동하네? 이거 세상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애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효율성을 외면하고 평생을 알량한 자신들의 대학 시절의 그 얄팍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에만 투영을 해서 세상의 모든 분야들을 왜곡되게 바라봐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50% 의무 할당제 고용하겠다 이런 거는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요즘 경제 나쁘죠, 여러분. 청년 취업들 정말 하기 힘들죠. 일자리가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래도 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왜 깎아줘야 되는지, 규제를 왜 완화시켜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 고용은 민간에서 창출되어야 진짜 고용이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런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들은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팍팍 뜯어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는 공공일자리 만들 세금조차 부족해지네? 아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부자들을 더 쥐어짜내자, 중산층을 더 쥐어짜내자, 무조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뇌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의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거는 다 무리를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국민들의 욕심 때문이다. 국민들의 욕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은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좌파라는 어떤 그 거대한 개념의 두뇌 구조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저 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부동산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새로운 공장이 지어질 수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의도는 선량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의도가 이상적일지는 몰라도 결과까지 이상적일 수는 없다라는 진리를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런 판타스틱한 할당제 고용 이런 걸로 이런 판타스틱한 정책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역 균형 선발을 위해 가지고 지방대생들에게도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냐, 이런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국가 지도부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시끄러웠던 그 인천국제공항의 뭐 정규직 비정규직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나 이거나 인국공 사태나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제나 다 똑같은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원래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라고 평소 수도 없이 떠들고 다녔던 인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미지만 보고 뽑은 게 누굽니까?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쟤들은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뽑아준 거는 국민들이라니까? 물론 안 뽑은 국민들만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저 양반들은 정말로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민주당 지도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관심법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착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내세우는데 왜 청년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잔말들이 많은 거지? 수도권 대학생들,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아, 너희들도 지방대랑 비교하면 기득권 아니냐? 이거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기적의 논리가 머릿속에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인국공 사태 때 실제로 그런 반응 보였잖아요, 여러분. 너희들도 기득권이다라고 말입니다. 안타까우시죠? 세상 만물을 마르크스주의 그 계급 구도의 그런 이분법적인 계급 구조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정신이 병들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좌파라는 것은. 자, 처음에는 대기업과 재벌들부터 이 불빠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규제가 출발을 했어요. 첫 빠따 순위는 대기업과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자들, 건물주, 집주인, 이제는 이렇게 중산층까지 그 피해가 점점 내려오고 있죠. 다음 순번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음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적폐 세력으로 지목받을 사람이 누굴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기득권 근처에도 못 가본 수도권 출신의 대학생들, 나이 젊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타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까? 쟤네들을 뽑아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이제 만족을 하십니까? 그렇죠. 안 찍은 사람들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왜 저쪽을 뽑았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그게 절대로 막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모범 발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국민들 다수가 이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국민 스스로 대오각성을 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무덤에 침을 받아줘가면서 영웅적인 개인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거, 그런 기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스스로 대오각성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나라에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